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클리닉의 스윙연구가 황준영입니다. 오늘 생각이 전한 30탄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발음이 정말 많이 꼬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여기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진스 탁구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제 채널이에요. 유튜브 제 탁구 채널. 탁구를 해서 저는 골프도 그렇고 서핑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모든 걸 전부 다 독학으로 복싱장에 가서도 독학으로 연습을 했으니까 독학을 좋아하긴 합니다. 저는 뭔가를 배워서 잘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알아내서 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탁구만큼은 좀 이제 제대로 한번 레슨이라는 걸 받아보고 그 과정을 한번 밟아보는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탁구는 레슨을 이제 가서 신청해서 레슨 영상을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확실히 정말 선생님 말만 듣고 따라하는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왜냐면 저도 그래도 나름 이제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을 했고 그 다음에 몸의 원리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동작 탁구에서 제가 밑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길게 말하면 또 영상이 길어지니까 탁구에서 이제 포핸드 백핸드라고 하죠. 포핸드를 배우는데 우리 골프는 타이거 우즈가 등장하고 나서 모든 현대 골프의 그냥 교과서는 타이거 우즈잖아요. 타이거 우즈처럼 어드레스를 하고 타이거 우즈처럼 백스윙을 하고 타이거 우즈처럼 끌고 내려와서 힙턴을 하고 그럼 모든 게 타이거 우즈잖아요. 요즘에 잭 니클라우스 아니면 아놀드 파머의 헬리콥터 스윙 이런 걸 안 배우잖아요. 탁구도 비슷합니다. 탁구에서 포핸드, 기본적으로 처음 배우는 포핸드는 마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냥 타이거 우즈. 탁구의 타이거 우즈 같은 존재, 아니면 농구의 마이클 조던 같은 존재인 마롱이라는 선수가 포핸드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 선수의 포핸드가 교과서로 이제 정말 이제 딱 그냥 수학의 정석처럼 이렇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포핸드를 배우러 가면은 그냥 진짜 탁구의 원래대로 있는 기본 이런 것보다 옛날에 탁구 선수는 이렇게 쳤습니다. 그냥 서서 이렇게 쳤어요. 근데 골프도 이제 장비가 발달하지만 탁구도 옛날 탁구보다 요즘엔 장비 자체가 러버나 이런 것들이나 스핀이 많이 붙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게 아닌 점점 낮춰지고 스핀을 많이 걸기 때문에 요즘의 스타일 자체가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본이라는 것도 많이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포핸드의 기본은 전부 다 마롱 선수의 그런 기본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레슨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으면서 선생님이 제가 안 되는 동작이거든요. 마롱의 그 포핸드가. 이유를 이제 잠깐 말해드릴게요. 그걸 골프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마롱의 포핸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치고 나서 돌아오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영상에 제가 그래도 이제 탁구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폼도 그렇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말씀을 잘 이제 듣기 위해서 이걸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이러면 무릎이 조금 이제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안 좋은 게 교정이 되면서 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빨 교정하면 처음에 뭔가 이렇게 이빨 딱 쪼으면은 진짜 아프잖아요. 욱진하고. 근데 그게 점점 뼈가 고정이 되면서 나중엔 저도 이빨 교정을 했기 때문에 편하듯이 이 동작을 계속 하면서 제 무릎이 안 좋은 게 그게 교정되는 과정인지 아니면 정말 무릎에 탈 나는지 이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동작이 저한테는 안 맞는 동작이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제가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그냥 다른 운동을 여러 가지 많이 해봤을 때 사람은 원래 태어난 대로 이제 걸어 다니거나 운동을 하면 부상 없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무리하게 다른 동작을 할 경우에 이 부상이 생기거든요. 영상을 좀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운동하다가 막 부상이 오잖아요. 요즘에 특히 러닝하면서도 부상 많이 오거든요. 왜냐면 다리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딱 섰을 때 이 다리란 모양이 저는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밖으로 벌리는 게 굉장히 잘 됩니다. 이 무용하면 기본 자세가 1번이 딱 요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일자.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춤을 약간 무용 라인이나 이런 게 타고 와서 무용을 어릴 때 했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무용 라인이 좀 타고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밖으로 잘 벌어지는 사람,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이렇게 팔자로 걷는 사람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있죠. 그래서 안짱다리. 근데 이 탁구에서 제가 봤을 때 마롱의 포핸드를 연습하다 보니까 마롱이 이렇게 물론 발은 밖에 있더라도 안짱다리는 이게 관절 자체가 안쪽으로 뒤틀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틀려져 있으니까 이런 동작을 하기 쉽다.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무릎이 좀 욱신하더라. 그래도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이유에서 선생님은 이제 대부분의 레슨가들은 저처럼 춤을 추거나 아니면 관절의 모양 이런 거 없이 이제
자신들이 배웠거나 이제 뭐 탁구든 골프든 교과서 같은 그런 레슨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냥 듣고 이게 제 여자친구도 탁구를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가르쳐줘도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뭐 대부분 배우는 사람들은 그냥 선생님 말 듣고 그냥 그게 그냥 탁구의 기본인갑다, 골프의 기본인갑다, 테니스의 기본인가 그냥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인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이런 동작을 선생님이 제가 이제 또 여기 영상 보면은 제가 좀 말이 많아요. 이날은 원래는 이제 탁구를 배울 때는 말 한마디 없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라고 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했으면 좋은 동작과 제가 편한 동작에 괴리감이 생기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나 질문하거나 뭐 따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 저는 요렇게 제 발 모양이라든지 제 몸이 요렇게 생겨서 이런 동작은 잘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셔야지 이제 저한테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진짜 그냥 제 선생님한테 오늘은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뭐 연습이나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저는 질문하고 답을 받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정확한 질문하고 정확한 답을 받으면 제 스스로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연습을 하거나 공을 치는 게 아닌 그냥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보통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레슨을 받아서 유튜브를 봤는데 자꾸 선생님은 이거 하라는데 학생이 막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고 따지고 그러면 저 새끼는 그냥 가르친 대로 똑바로만 하면 되지 뭘 저렇게 의문이 많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느냐 글렀다 배우는 자세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저 영상이 보면은 딱 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영상 딱 끝나고 나서는 또 요즘에는 이제 또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긴 합니다. 근데 저 영상에서 제가 하는 말은 선생님이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제가 가진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제 몸의 구조라든지 그걸 이해해야 선생님이 저를 보고 이제 정확하게 폼이라든지 그걸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그렇게 해서 저 영상을 보면 제가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 영상이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면 웬만한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배워도 저 영상에 있는 내용을 배우진 못해요. 이게 안짱다리냐 바깥다리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구조로 다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부상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러닝을 해도 부상을 당하거나 그냥 단순히 달리기만 해도 무릎 부상 오거나 탁구를 치거나 테니스를 하거나 부상 많이 오잖아요. 왜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걷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안짱다리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모양이 안 좋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짱다리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유튜브를 봤을 때 안짱다리가 편안하게 일자로 걷는 방법 해가지고 막 그걸 보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안짱다리 물리치료 하는 데 가서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걷는 거 이런 거 러닝할 때 걷는 거 그렇게 이제 레슨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올바로 걷는 법 와서 안짱다리인 사람이 자꾸 올바로 걸으려고 하겠죠. 계속 똑바로 억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자꾸 밖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걸으려고 하겠죠. 그럼 무릎 아작납니다. 왜냐? 자기는 이게 편한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걸어야 원래 그냥 똑바로 걷는 사람인데 그걸 억지로 관절을 비틀어 가지고 똑바로 만들고 이렇게 걷는다. 그러면은 관절을 잡아 비틀어 가지고 자꾸 거기에 안 좋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짱다리가 똑바로 걷게 만드는 방법은 안짱다리인 사람을 억지로 비틀어서 똑바로 걷는 게 아니고 그냥 교정을 시켜야 돼요. 걷는 거는 그냥 놔두고 병원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하루에 한두 시간 동안 교정기가 있거든요. 이빨 교정할 때 이빨에 끼우잖아요. 그죠? 이빨에 끼워가지고 그걸 교정하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이렇게 하면서 이빨이 교정되듯이 안짱다리로 교정하는 게 있습니다. 딱 끼우고 나면은 그게 뼈를 돌려가지고 그게 또 시간이 걸리겠죠. 교정하는데도 저는 2년 걸렸기 때문에 이 뼈가 돌아가는데도 한 1, 2년 걸립니다. 그러면 1, 2년 동안 뼈를 교정을 해서 뼈를 똑바로 맞추고 그 다음에 그냥 맞춰진 뼈로 걸으면은 편안하게 걸어서 무리가 없이 똑바로 걷는데 뼈를 고정을 안 한 상태에서 안짱다리가 억지로 똑바로 걸으려고 하면 이게 터지는 거예요. 무릎 아니면 인대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이 관절 모양에 따라서 정말 운동에 자기가 맞는 동작이 있고 안 맞는 동작이 있고 그리고 자기한테 안 맞는 동작을 맞게 해주려면은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뼈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그래서 왜냐면 탁구가 오른쪽으로 많이 갔다가 이 상태에서 치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동작을 하려면 안짱다리가 편해요. 바깥다리는 중간에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계속 길어지네. 그냥 설명을 다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진짜 여러분들은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진짜 뭐 여러분들 뭐 무릎 부상이나 아니면 뭐 테니스 치나 탁구 치나 뭐 부상 당하는데 가면 물리치료 받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운동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그런 구조를 모른 채 그냥 운동을 하니까. 근데 제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뭐 자신의 뭐 이런 관절을 교정을 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자신한테 맞는 동작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부상을 안 당하고 병원에 안 가고 그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이 영상은 진짜 돈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들여도 여러분들은 못 고치는 거를 제 영상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진짜 실제 그냥 골프 레슨 하나 당장에 골프가 잘 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다리 모양에 따라서 이제 골프로 넘어갈게요. 골프도 달라진 게 뭐냐면 안짱 다리들은 다리가 안쪽으로 모여 있어요. 이게 약간 무슨 포즈일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스키 타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안짱 다리들은 스키를 굉장히 편하게 탈 겁니다. 근데 바깥 다리다 이렇게 하다. 이렇게 스키는 이제 뭐를 잘할 것 같아요? 멈추는 걸 잘하겠죠. 멈출 때는 이렇게 멈추잖아요. 스키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짱 다리들은 일단은 뒤로 밀어내는 힘이 좋아요. 다리 자체가 내가 뒤로 밀어내기의 준비가 좋아서 바로 뒤로 밀어내면 내가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밀어내는 힘이 좋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축 기준 내 상체를 내 몸의 축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넘나들기가 좋아요. 다리가 안쪽으로 모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키 동작이 어울리는 그런 발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스키도 처음부터 스키를 잘 타는 사람은 안짱다리로 타고 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죠. 근데 아무리 스키를 연습하고 진짜 뭐 정말 세계적인 선수보다 10배는 연습을 해도 자기는 절대 스키가 뭔가 세계적인 레벨로 못 간다. 그럼 걸어 다니면 이렇게 걷는 거예요. 팔자로 걸으면서 스키를 어떻게 잘 차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뼈 구조에 따라서도 진짜 열심히 해도 절대 레벨이 못 올라가는 사람, 별거 안 했는데 레벨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는 이렇게 돼 있고 뒤로 밀어내는 것과 내 상체를 내 축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뭐 또 스케이트를 타는 것도 그렇겠죠. 그리고 이런 게 또 뭐 스포츠 축구할 때 드리블 할 때 그래서 축구도 오래 하면은 이게 아까 말한 뼈가 교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팔자인 사람도 축구를 정말 열심히 하면 이게 약간 안짱다리로 옵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좌우로 이렇게 제끼는 걸 많이 하잖아요. 하다가 보면은 1년, 2년, 3년, 4년 하면은 이빨 교정되듯이 뼈도 교정이 돼요. 약간 아프고 무릎이 쑤시고 나았다가 하는 게 그게 교정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테니스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탁구도 마찬가지 좌우로 굉장히 잘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스텝을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는 안짱다리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상체가 뭐 중심도 좌우로 가기가 좋고 상체도 좌우로 넘어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체가 정말 진짜 짐승 수준으로 잘 넘어가는 선수가 있죠. 누구? 마이크 타이슨.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체 근육이. 근데 마이크 타이슨을 보시면 상체가 어마어마한 거에 비해서 하체를 보면은 하체가 약간 부실한 느낌입니다. 하체는 굉장히 예뻐요. 뭔가 근육이 우럭부락한 게 아니고.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이 상체를 이렇게 위빙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래서 위빙을 많이 이렇게 자신의 축에 있어서 좌우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다 마이크 타이슨이 줄넘기를 하면 이 발이 안쪽으로 모여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줄넘기 하면 똑바릅니다. 네. 근데 마이크 타이슨은 안쪽으로 모여 있어요. 그리고 복싱 선수들 대부분 안쪽으로 잘 모여 있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이제 이노우에 나우에라고
일본의 세계 챔피언, 진짜 정말 요즘에 전 세계에서 1위를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는 이런 위빙을 잘 안 해요. 왜냐? 그 선수는 약간 바깥으로 벌려 있어요. 그냥 터벅터벅 이렇게 걷습니다. 턱턱 가요. 턱턱 가가지고 싹 빼고 빡 때리고, 싹 빼고 빡 때리고.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발이 바깥으로 돼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이 중심 안쪽에서 노는 걸 잘해요. 내 중심 밖으로 넘어가는 걸 잘 못합니다. 왜냐? 이미 발 자체가 밖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벌어져 있는 발 안쪽 중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빠르지만 이렇게 모이고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한 복싱도 그렇고 탁구도 그래서 저도 바깥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저 영상을 보면은 자꾸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서 치고 오라고 하는데 바깥다리인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내가 여기서 치면 이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저 탁구 레슨 보면은 1회차, 2회차 볼 때 저는 그냥 제가 가진 그냥 관절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로 편안하게 친다라고 그냥 나는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냥 가면은 당연히 돌아와서 쳐야 되거든요. 이게 중심이 안쪽에서, 바깥다리는 안쪽에서 노는 게 좋으니까 가서 여기서 치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오니까 선생님이 자꾸 돌아오지 말아요. 여기서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래요. 그게 치고 나서 오는 사람들은 안짱다리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짱다리는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좋다라고 했죠. 나가서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내 중심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휘두른다. 그러면 발 모양이 안짱으로 돼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편하고 중심을 잘 잡습니다. 근데 바깥으로 돼 있으면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자기 중심이 이 오른발이 바깥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배울 때는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이제 선생님은 가서 치고 마롱처럼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돌아와라. 치기 전에 너는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원래 그게 편하니까. 그러면서 제 모습을 영상을 보니까 저도 치기 전에 돌아가더라고요. 저게 왜 저렇지? 하다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다리 구조의 모양이구나. 그래서 제가 마롱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마롱은 딱 안짱다리로 이렇게 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요즘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시너라는 선수도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스키. 왜냐? 테니스 시너가 어릴 때 스키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안짱다리로 스키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옆으로 정말 빨리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발 모양의 구조가 절대적으로 그 운동에서 타고난 거, 아닌 거, 그리고 운동에서 필요한 걸 할 수 있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일단은 뭔가 포인트를 강하게 치고 그렇게 탁구에서 기본을 하려면은 저도 자꾸 이렇게 팔자로 돼 있는 걸 자꾸 안짱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엔 일부러 이렇게 많이 꺾어가지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약간 이쪽에서 치는 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저의 관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래 하다가 보면은 지금도 제 관절이 비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치기 때문에 이게 관절이 안 좋은데 그걸 계속 오래 하면은 이제 탈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연습을 하다가 조금 이제 욱신하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그만둬야 돼요.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빨 교정할 때도 이빨 교정한다고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쪼잖아요. 조금씩 쪼입니다. 2년에 걸쳐서. 근데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너 이빨 그냥 하루 만에 꺼내주고 이렇게 완전히 뭉쳐놓는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탈나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쪼아주듯이 우리가 관절을 그래서 바깥다리가 이제 좋은 운동도 있겠죠. 아까 말한 이노에 나오는 터벅터벅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제 안다리는 펀치를 피하면 이렇게 피해야 돼요. 저는 잘 안 됩니다. 안짱다리가 안 돼서.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해야 돼요. 마이크 타이슨 위빙처럼. 근데 바깥다리는 가다가 탁 이렇게 피하면 돼요. 빡 터벅터벅 딱 이렇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가 잘났다, 뭐가 아니다, 뭐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발 모양에 따라서 자신이 발의 각도에 따라서 자신한테 맞는 동작을 찾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에 보면은 마롱이라는 선수가 제일 타이거 같은 선수인데 또 중국에서 레전드 선수가 한 명 있거든요. 장지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장지커 선수는 항상 이렇게 마롱, 그러니까 이게 바깥다리와 안쪽다리 차이는 안짱다리는 내가 오른쪽에 있는 걸 치려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칩니다. 왜냐? 충분히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스키 탈 때도 이게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왼쪽. 요렇게 가고 바로 왼쪽. 이렇게 하니까 요쪽에서 치고 또 요쪽에서 치고 요런 식으로 스키 타듯이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무조건 가서 쳐요. 근데 바깥다리는 아까 말한 오른쪽으로 잘 왼쪽으로 못 넘어가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오히려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내가 공이 날라오면 오른쪽으로 가서 치는 것보다 그냥 왼쪽에 딱 왼쪽 중심을 잡아도 그냥 바로 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약간 이제 장지커 선수는 이제 마롱 선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스타일, 장지커 선수는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봤을 때 이 다리 모양에 따라서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질문하고 선생님이 제 다리 모양이라든지 제 생각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 영상에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리플을 보면은 그런 걸 모르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선생님 말 따라 하지, 무슨 뭐 배우는 사람이 더 말이 많네, 그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렇게 안 좋게 리플을 하나 남겨놨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리플을 보면은 배우는 사람이 말이 더 많노, 코치님 원한 대로 믿고 배우지 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빨을 떡 이제 치료받으러 갔는데 교정하는 선생님이 완전히 첫날부터 완전히 이를 아작낼 정도로 완전히 쪼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파 죽겠어. 진짜 막 이 아프고 뭐 진짜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근데 선생님이 그냥 원래 그게 교정이야.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정이 돼야지. 그게 원래 맞는 거야. 그냥 그렇게 아파도 그냥 살아. 아니면 교정기 빼고 교정 안 하든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믿고 그냥 따라라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배울 때 뭔가 이렇게 따지듯이 아니면은 선생님 말을 안 듣듯이 그렇게 막 하는 거는 안 좋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서 선생님과 이렇게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도 제에 대해서 알아야지 더 좋은 레슨을 하잖아요. 주고받고 상호 호환. 그래서 저는 전날에는 이제 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했는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것들은 진짜 아까 말했지만 절대 여러분들은 평생 어디 가서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 진짜 몸친 상태에서 그냥 운동을 못한 상태에서 혼자서 춤을 추고 뭐 골프를 하고 테니스를 하고 혼자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진짜 그냥 인체 모든 관절을 어떻게 쓰는지까지도 다 어느 정도 깨달을 정도의 그냥 후천적으로 그냥 정말 연구가 수준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정말 어디 가서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탁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겠죠. 그죠? 그런 걸 배워본 적도 없을 거고 이런 걸 가르치는 레슨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올려놨으니까 이제 그거를 굉장히 제 유튜브 골프 레슨 봤을 때 굉장히 좋다라는 것처럼 탁구에서 그런 걸 알았을 때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릎이 아픈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거를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여기 이제 새로운 접근법이네요. 흐흐. 그리고 이제 와 신세계다, 생각도 못했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한번 다리 모양 생각해보고 쳐볼게요. 멋지십니다. 요렇게 요렇게 다다다닥 적어놨네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제 저 영상의 가치를 아는 거겠죠. 누구도 가르쳐 주는 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그래서 이게 골프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은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맞는 동작 스윙을 찾아가라라고 제가 여러 가지 개념을 던져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개념 중에 얻어 걸리는 거 몇 개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스윙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의 발 모양이 이렇게 안짱이 맞는지 바깥이 맞는지, 중심을 이렇게 나가서 치는 게 스키처럼 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딱 잡아주고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뭐 정권 찌르기 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 방법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알 수 있고, 뭐냐면 그냥 일부러 이렇게 해보면 돼요. 자, 저는 약간 그냥 서면은 이렇게 서 있어요. 바깥으로 빠져 있어요. 근데 요즘에 테니스를 할 때는 테니스의 기본 스플릿 때문에 그냥 점프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시너, 스키 선수 출신의 시너는 항상 발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남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플릿 스텝을 배워서 점프를 하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점프를 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만 해요. 발을 이 뒤꿈치를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발 앞꿈치를 딱 빼고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팔자로 걷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잘 걸어가는 거예요. 터벅터벅터벅. 근데 팔자로 걷는 사람은 옆으로 잘 못 갑니다. 근데 안짱다리인 사람은 앞으로 가는 거는 좀 느리지만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쥐나 아니면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그럼 어우씨 놀래라 이러면서 옆으로는 잘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 할 때 일부러 안쪽으로 탁 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릎이 좀 안 좋긴 해도 그걸 교정시키기 위해서 많이 연습을 해서 탁구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금 교정이 많이 되면서 좀 무릎이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안짱다리를 해서 중심이 내 몸축에서 나가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좋은 스타일인지 아니면 바깥으로 딱 벌리고 내가 그냥 이 공을 딱 잡아서 안에서 뭔가 정권 찌르기 빡 하듯이 이렇게 탕 치는 그런 스타일이 맞는지 이걸 해보면 됩니다. 똑바로 일자로 서서 처음에 백스윙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테니스 연습하는 것처럼 안쪽으로 벌려서 이 상태에서 쳐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불편할 겁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발이 팔자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거든요. 이게 또 자세하게 말하면은 어릴 때는 안짱다리인데 이게 성장이 되면서 뭐 한 3, 4개월 아기가 태어나면 안짱다리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예. 근데 한 3, 4개월 되는 동안에 중간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종아리가. 그리고 이제 7살, 8살 될 때까지 이제 약간 밖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영상이 계속 길어지긴 한데 그래서 왜 어릴 때부터 운동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어릴 때 안짱다리에서 중간으로 넘어가서 바깥으로 팔자로 되기 전에 운동을 시켜야지 축구나 스케이트나 스키나 탁구나 테니스는 잘 맞는 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놓는 거죠. 안짱다리로. 그죠? 어릴 때부터 운동하면 자꾸 그래서 축구도 어릴 때부터 운동하면 안짱다리가 되듯이 바깥으로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정하지 않는 이상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운동이 좌우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깥으로 빠지기 전에 안으로 운동할 수 있는 걸 많이 시켜놔야 차고 치고 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이렇게 밀고 하는 운동을 많이 시켜놔야 7, 8살 될 때까지도 이 다리가 많이 밖으로 펴지지 않으니까 운동이 그런 대부분의 운동에 좋은 그 뼈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이유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안으로 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쳐보고 저는 이게 불편해요. 근데 제가 탁구나 테니스를 잘 하려면 이걸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밖으로 딱 벌리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쳐보세요. 저는 이게 편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또 이제 운동은 자신이 편하다고 그냥 그것만 고집을 하면 또 실력이 안 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면 바깥으로 돼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안쪽으로 돼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려면 반대되기는 동작을 하세요. 저는 바깥이 편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치는 게 편하다고 이것만 계속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진 중심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여기서 도움이 되는 이런 안짱다리에서 도움이 되고 거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못 발휘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밖으로는 편하니까 골프 할 때는 뭐 탁구 할 때든 테니스 할 때든 일부러 안으로 하고 이렇게 좌우로 중심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합니다. 왜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뭔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몸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되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 전체적인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을 바깥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안쪽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중심 이동도 했죠. 바깥으로 돼 있는 사람은 내 발 안쪽, 내 양쪽 발 안쪽에서 중심을 빡 이렇게 쓰는 게 좋고 안으로 돼 있는 사람은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따라서 자신한테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런 발 모양 하나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그런 중심 이동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도구를 다루는 방법,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안짱다리들은 뒤로 밀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짱다리들이 백스윙을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빼는 게 더 좋아요. 왜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뺐다가 엎어치면서 이렇게 땅 쳐도 굉장히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안짱다리를 해서 안쪽으로 뺐다가 이렇게 쳐도 굉장히 자기한테 맞는 스윙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짱다리인 사람이 안쪽으로 이렇게 빼니까 레슨 갔는데 안쪽으로 빼면 안 된다. 무조건 밖으로 빼라. 네가 이렇게 안쪽으로 빼니까 엎어치니까 안 되지. 골프가 안 되지. 그렇게 아무 그냥 뭔가 자신의 모양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백스윙 때 단지 안쪽으로 빼는 게 안 좋다라고만 듣고 그걸 억지로 막 밖으로 뺀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밖으로 빼려면 발도 밖으로 벌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빼보세요. 그러면 안쪽으로 못 갑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백스윙은 밖으로 가. 그리고 이제 떨어뜨리고 안쪽으로 쳐야겠죠. 그러니까 이 발 모양에 따라서도 백스윙, 자신한테 맞는 백스윙 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운스윙도 완전히 달라지죠. 바깥다리는 샬로가 편하고 안장다리는 엎어치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진짜 정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해도 자신만의 뭔가 동작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가르쳐줬으니까 영상이 길어졌는데 이게 진짜 농담 아니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골프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그냥 러닝을 해도 안장다리는 사람들은 안장다리로 달려야 됩니다. 절대 안장다리가 레슨가가 너가 러닝 요즘에 진짜 사이비, 골프도 사이비 이렇게 레슨가가 많지만 러닝하는 사람도 사이비 레슨가 많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포어풋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사이비예요. 네. 그냥 마라톤 선수들이 포어풋을 하니까 무조건 너네들도 포어풋, 카보나 신고 포어풋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모르고 뛰는 사람들 부상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는 게 편한 사람이 딱 봤는데 네가 이렇게 달리니까 안 돼. 이렇게 달려야지. 자꾸 이렇게 시키면은 그 사람은 이제 무릎 나가가지고 건강하려고 달리는데 무릎 나가가지고 이제 무릎 수술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경우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몰라요. 가르치는 사람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상이 진짜 여러분들한테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건강하게 그냥 어떤 걸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제일 기본이 걷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짱다리냐 바깥다리냐 요걸로 여러분들이 하는 운동 아니면 그냥 계단을 올라가고 등산을 하고 그런 걸 할 때도 만약에 그냥 의자에서 일어나도 저는 이렇게 하잖아요. 일어나면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안짱다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밖으로 벌어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면 허리가 나가겠죠. 그죠? 근데 안짱다리로 있는 사람 아까 말한 뒤로 보내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뒤로 보내기 좋은 사람이 그냥 일어난다고 앞으로 숙인다. 그럼 또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보내는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도 단순하게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 해도 자신한테 맞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하다가 이게 허리가 나가고 무릎이 나가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제가 그걸 진짜 아까 말한 1000억 1조를 줘도 어디 가도 못 배우는 걸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거예요. 공짜로 가르쳐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정말 중요하니까 이 발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몸 동작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스윙을 찾아서 정말 건강하게 자신에 맞는 스윙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 진짜 지금 알려드린 이런 것들이 멤버십엔 진짜 많이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그냥 영상 하나가 전부 다 돈 1억, 10억, 100억을 줘도 못 배우는 그런 것들이 멤버십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 멤버십 하면은 진짜 그냥 정말 제가 오토바이 등록하러 가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계단을 제대로 올라가는 방법을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알려줘야겠구나.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거 카메라 두고 계단 잘 올라가는 법 그런 것도 올려줄 정도로 골프 하나뿐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살면서 운동을 진짜 제대로 하고 제대로 걷고 뭔가 이렇게 부상을 안 당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하셔서 보시면 그런 내용 좋은 내용 많을 겁니다. 어쨌든 영상은 길어졌지만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살아가면서 점점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영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그냥 저장해놨다가 까먹거든요. 까먹을 때 다시 한번 보고 또 내가
저 때 이렇게 안으로 하나 밖으로 하나 이걸 봤는데 또 까먹었네. 그럼 저 영상 보고 다시 이제 또 자신한테 맞는 걸 교정을 해서. 그래서 이 영상은 진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닌 저장을 해서 계속 틈틈이 보세요. 아시겠죠?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이 진짜 좋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것들, 좋은 것들 많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밑에 제가 리플을 남겨놓을게요. 제 탁구 채널 저기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런 건지 그 보면 이제 압니다. 탁구의 동작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제가 뭐 탁구 채널에도 그런 내용들 많이 또 올라갈 거니까 탁구 채널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고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하게 뭐 모든 운동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